그녀는 공주로서의 삶을 뒤로하고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화려한 삶과 돈과 명예보다 더 소중한 걸 찾아 먼 시간을 떠났습니다. 바느질 한 땀 한 땀처럼 그녀는 그녀의 삶을 다시 꿰매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인생에 어떠한 일들이 펼쳐지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빅토리아 베르니예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태어나 프랑스에서 자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카사 베르니의 공주라고 불렀어요. 카사 베르니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명품 브랜드 중 하나였고, 우리 브랜드의 드레스는 영화 배우들이 입고 신발은 세계적인 패션쇼 런웨이를 걸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다음 후계자가 될 사람이었죠. 제 삶은 비단과 금, 그리고 카메라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매일 아침이면 누군가가 저를 위해 옷을 입혀줬고, 매일 오후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웃어 보이고 있었어요. 저녁이면 라벨만 보고 다가오는 사람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하곤 했었죠. 제 옷에 붙은 상표엔 관심이 많았지만 저라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모두가 말했지요. 빅토리아는 완벽한 삶을 살고 있어라고요. 하지만 진짜는요. 저는 마치 고급 매장 쇼윈도에 서 있는 마네킹 같았어요. 이 삶은 제가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 제 삶을 고급 드레스처럼 하나하나 꿰매놓았던 거예요. 반짝이고 화려하지만 숨쉴 틈조차 없을 만큼 꽉 조여진 그런 옷처럼요.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면서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제 더는 이 삶을 원하지 않아. 저는 뭔가 다른 걸 원했어요. 진짜 무언가를요. 그날 밤 저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샀어요. 화려한 드레스는 하나도 넣지 않았습니다. 그냥 청바지 한 벌, 티셔츠, 그리고 제 스케치북만 챙겼습니다. 대리석 책상 위엔 짧은 쪽지를 남겼어요.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더 나은 걸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한국행 비행기 표를 샀습니다. 그냥 프랑스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것만으로 충분했던 걸지도 몰라요.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서울을 꿈꾸며 자란 사람이 아니었어요. K-팝을 들은 적도 없었고 한국 화장품도 써본 적 없었죠. 비행기가 착륙하기 전까지 제가 아는 건 딱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김치는 맵고 한국 드라마는 엄청나게 극적이라는 것. 비행기 안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요. 파리처럼 우아하진 않을 거야. 밀라노처럼 조용하지도 않을 거고. 그냥 사람 많고 시끄럽기만 하겠지 생각했어요.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 소리의 벽이 저를 확 덮쳐왔어요. 자동차 경적 소리, 사람들 이야기 소리,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 사방에 간판이 가득했는데 전혀 읽을 수 없는 글자들이었어요. 그 순간엔 정말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었죠. 하지만 그때 작은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한간식 노점 아주머니가 절 보며 환하게 웃으시더니 따뜻한 떡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영어는 전혀 하지 않으셨지만 제 손등을 다정하게 토닥여 주셨어요. 근처 빵집에서는 달콤한 빵 냄새가 풍겨오고 있었고 작은 아이가 절 지나가며 예의 바르게 인사도 했었죠. 사람들은 모두 바빠 보였지만 친절해 보였어요. 그 순간 제가 느끼고 있었던 감정이 더는 두려움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더 부드럽고 따뜻한 감정이었죠. 호기심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동대문이라는 동네에서 작은 빵집 위에 있는 조그만 방 하나를 구했어요. 전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벽은 얇았고 밤새 발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하지만 그 방은 뭔가 달랐습니다. 차갑지도 않았고 거짓 같지도 않았어요. 창문을 열어보니 반짝이는 간판들과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저도 모르게 웃고 있었어요. 그땐 아직 몰랐지만 동대문은 단순히 잠만 자는 곳이 되진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곳은 제 마음이 천천히 조용히 변하기 시작한 장소가 될 거였거든요. 그 가게를 처음 찾았을 때 비가 오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그곳에 가려던 건 아니었지만 그냥 동대문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바람에 우산이 흔들리고 있었고 신발은 다 젖어 있었고 머리는 얼굴에 들러붙고 있었습니다. 몸도 추웠고 꽤 피곤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회색 건물 두 개 사이로 작고 흐릿한 불빛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간판은 없었고 좁은 문 하나와 먼지가 낀 창문 속에 천뭉치들이 기대어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습니다.
오래된 영화처럼 삐걱하는 소리가 났었죠. 문을 열자마자 냄새가 확 풍겨왔어요. 첫 냄새, 먼지 냄새, 그리고 뭔가 따뜻하고 오래된 나무 같은 향이 섞여 있었어요. 안쪽은 조용했습니다. 음악도 없었고 말소리도 없었습니다. 들리는 건 단지 재봉틀이 작게 윙윙대는 소리뿐이었어요. 젊은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자켓을 꿰매고 있었는데 손가락이 마치 바늘로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빠르고 부드럽고 집중되어 있었죠.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살짝 흘러내렸고요. 어서 오세요 하고 조용히 말하더니 다시 재봉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누군가가 저를 그렇게 맞이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차분하고 단순하게 마치 제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또 하나의 사람인 것처럼요. 그의 이름은 강민재였어요. 그 다음 날 저는 또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요. 처음엔 말을 많이 나누진 않았어요. 그는 늘 일하고 있었고 늘 집중하고 있었죠.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민재 씨는 뉴욕에서 패션을 공부했었고 파슨스라는 학교를 졸업했었대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저는 물어봤어요. 왜 여기 계세요? 부자도 될 수 있고 유명해질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는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자를 위한 옷을 만들고 싶지 않아요? 하고 말했어요. 진짜 사람들을 위한 옷을 만들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멈춰 서게 되었습니다. 가게에서 나와서도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제가 살아오던 세상에서는 아무도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다시 그곳을 찾게 된 이유가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도요. 그 비 오던 날 이후 저는 거의 매일 민재 씨의 가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제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카메라들 이름, 금빛 가문에 대해선 아무것도 몰랐죠. 저는 제 이름을 비키라고 소개했습니다. 옷을 좋아하고 바느질도 좋아한다고 말했죠. 그 부분만큼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여전히 말이 별로 없었어요. 그는 늘 조용히 일하고 있었고 손은 항상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흐르자 그는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오후 그는 셔츠를 다리면서 이야기해줬어요. 한 남자가 일자리를 잃고 찾아왔었다고요. 그분이 그러셨어요. 이제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겠다고요. 민재 씨가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장을 하나 만들어 드렸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튼튼했죠. 그분은 웃으면서 나가셨어요. 또 다른 날에는 오래된 웨딩드레스를 보여줬어요. 빛바랜 레이스의 단추 하나가 없어진 드레스였어요. 할머니께서 입으셨던 옷이에요. 그는 말했습니다. 결혼식을 한 적이 없으셨대요. 그래서 가족들이 저한테 수선을 맡겼어요. 칠순생신 때 입으셨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이야기들은 마음 깊이 와닿았어요. 옷은요, 그가 말했어요. 포옹 같아야 해요.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줘야 하죠. 저는 제가 입고 있던 디자이너 코트를 내려다봤습니다. 프랑스 수제였고 어떤 자동차보다 비쌀 수도 있었어요. 물론 예뻤지요. 하지만 아무 이야기도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아무 감정도 아무 마음도 없었죠. 처음으로 저는 값비싼 옷을 입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직접 뭔가를 만들고 싶었어요. 진짜 무언가 따뜻한 무언가. 그래서 민재 씨에게 배울 수 있을지 물어봤어요. 그는 한쪽 눈썹을 올리더니 바늘 하나를 건네줬어요. 일단 일직선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시작했습니다. 한 땀 한 올 조용한 시간 속에서 천천히. 저와 민재 씨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었어요. 이젠 가게에만 있지 않았어요. 그는 저를 서울의 숨겨진 곳들로 데려가 주곤 했어요. 지도엔 절대 나오지 않을 조용하고 작은 구석들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주 작은 찻집에 갔었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하트 모양 쿠키를 공짜로 주셨어요. 또 어떤 날은 오래된 자켓들과 빛바랜 청바지, 주머니 안에 쪽지가 들어있는 코트들로 가득한 헌옷 시장에도 갔었습니다. 그중 하나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우리 아들에게 아빠가 마치 마법 같았어요. 바느질 속에 숨어있는 이야기들이었거든요. 밤이 되면 우리는 언덕 위 공원에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아래로 펼쳐진 도시의 불빛들을 별처럼 바라보았죠. 그때는 서울이 시끄럽고 복잡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살아 숨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민재 씨에게 한국말을 조금씩 배웠어요. 그는 제가 한국어를 엉망으로 말할 때마다 배꼽 잡고 웃곤 했어요. 한 번은 한국 속담을 따라하다가 그만 닭이 바다로 날아갔다는 이상한 말을 해버린 적도 있었어요. 그때 민재 씨는 너무 웃어서 거의 넘어질 뻔했었죠. 저는 몸이 가벼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침내 제가 저로서 존재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재벌가의 빅토리아도 패션 인형도 아닌 그냥 저. 그리고 저는 빠지고 있었어요. 단지 민재 씨에게만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도요. 냄새의 사람들, 작은 것들 안에 숨어있는 다정함. 모든 것이 손으로 정성껏 만들어진 듯한 그 느낌까지. 하지만 저에겐 비밀이 있었습니다. 아주 큰 비밀이요. 제 가족은 제가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제 휴대폰엔 부재중 전화랑 메시지가 가득했었죠. 결국 저는 전원을 꺼버렸어요. 할아버지는 이미 사람을 보내서 저를 찾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저에겐 이미 약혼자가 있다는 거였어요. 이름은 루카. 그도 다른 명품 집안의 아들이에요. 우리 가족끼리는 오래전부터 결혼을 계획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서울로 오고 있었어요. 저는 민재 씨에게 모든 걸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무서웠습니다. 혹시 제가 거짓말을 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혹시 그가 저를 바라보며 웃는 그 따뜻한 표정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까봐요. 그러던 어느 밤 우리는 동대문 흰 천막 아래에 서 있었어요. 비가 가볍게 내리고 있었지만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옷가지와 비닐을 정리하고 있었고 공기엔 젖은 청과 설탕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있었어요. 당신을 좋아해요. 그는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바라봤죠. 그러더니 아주 조용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좋아해요. 그 순간 모든 게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 비밀도 곧 다가올 폭풍도요. 다음 날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호텔 근처를 걷고 있는데 누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빅토리아.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거기 서 있었던 건 제 약혼자 루카였어요. 키가 크고 완벽한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눈빛은 날카롭고 목소리는 더 차가웠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혼란스러운 듯 짜증이 섞인 말투로 물었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런 곳에서? 제가 대답도 못하기 전에 또 다른 목소리가 제 뒤에서 들렸어요. 민재 씨였습니다. 저를 만나러 온 거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서로 다른 새삼 한 장소에 함께 서 있었어요. 저는 말하려 했습니다. 민재 씨, 저 제발 설명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 이름은 빅토리아 베르니예요. 결국 진실을 말했어요. 그냥 빅키가 아니에요. 저는 카사 베르니의 후계자예요. 놀란 표정도 없이 그저 저를 바라봤어요. 얼굴은 차분했지만 차가웠습니다. 거짓말했군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옷처럼 입어요. 안 맞으면 그냥 벗어버리고요. 그리고 그는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작별 인사도 없었고 마지막으로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들리는 건 그의 발소리뿐이었습니다. 길 속으로 사라지는 그 발소리. 루카도 화가 나 있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는 말했어요. 가문에 큰 망신을 줬어. 그리고는 저를 남겨두고 떠났어요. 그날 밤 할아버지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가족이 제 자산을 모두 동결했대요. 카드는 작동하지 않았어요. 제가 가진 줄 알았던 모든 것, 이름, 힘, 보 모두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성 안에 갇힌 어린아이가 아니었어요. 서울 한복판 시끄럽고 복잡한 도시 속에서 아무 계획도 아무 도움도 어떤 칭호도 없이 서 있는 그냥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게 저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평생을 이름을 옷처럼 입으며 살아왔어요. 베르니, 공주, 후계자 같은 이름들이요. 하지만 이제는 누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제가 직접 만든 이름을 가지고 싶었어요. 저는 민재 씨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정말 어디든 갔었어요. 그의 가게는 문이 닫혀 있었어요. 불도 꺼져 있었고 재봉틀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그 가게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혹시나 나타나지 않을까 해서요. 동대문의 시장 골목들을 다 걸어 다녔어요. 찻집도 가봤고 언덕 위 공원도 가봤고
오래된 옷가게들까지 샅샅이 찾아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며칠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아침이었어요. 그를 보았습니다. 작은 카페 앞나무 의자에 앉아 햇빛 아래에서 조용히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요. 손은 차분했고 눈은 집중되어 있었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가 그에게서 받았던 코트를 꺼냈습니다. 부드럽고 연회색의 깔끔한 바느질선과 단단한 카라가 달린 코트였어요. 저는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 코트를 입었어요. 마치 제 과거와 미래를 함께 껴입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주머니 안에서 뭔가 느껴졌어요. 손을 넣어보니 작게 접힌 쪽지 하나가 있었어요. 손이 떨리는 채로 펼쳐봤는데 그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옷을 입는다면 내 마음을 입는 거예요. 눈물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저는 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제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작았어요. 이젠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말했어요. 칭호도 비밀도 다 내려놓고 싶어요. 바느질을 배우고 싶고 진짜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요. 민재 씨와 함께요. 민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굳이 말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는 가방 속에서 바늘과 실을 꺼내어 제게 건네주었어요. 조용한 초대였습니다. 그것이 곧 당신을 용서해요 라는 뜻이었어요. 그날이 바로 우리의 브랜드가 탄생한 날이었습니다. 베른이라는 이름은 쓰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성도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브랜드에 실보다 더 강한 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왜냐하면 사랑과 정직 그리고 손으로 만든 꿈은 세상 어떤 것보다도 쉽게 끊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바느질 한 땀 한 땀에 저는 제 삶을 다시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저희 가게는 동대문에 있어요. 작고 약간 어질러져 있고 천조각들과 웃음소리로 가득해요. 재봉틀은 매일 윙윙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처음 그 가게에 들어섰을 때와 똑같이요. 가게 안공기엔 여전히 먼지, 실, 따뜻한 차향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뭔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저희는 파리에 작은 쇼룸도 하나 생겼어요. 엄청 크거나 화려하진 않아도 그저 조용한 공간 하나. 손으로 정성으로 기다림으로 사랑으로 만든 옷들로 가득한 곳이에요.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저희 옷을 보러 와요. 하지만 저희는 주목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유행도 따르지 않고요. 저희는 이야기를 따라가요. 자켓 하나, 치마 하나, 단추 하나에도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새로운 시작을 원했던 선생님, 특별한 코트를 위해 돈을 모았던 아버지, 색을 통해 용기를 찾은 신부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옷은 말없이도 마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걸요. 한국은 저에게 제가 원래 살던 세계에서는 절대 받을 수 없었던 걸 주었습니다. 그건 명성도 돈도 아니었어요. 자유였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칭호 없이 살아보았고 두려움 없이 살아보았고 가식 없이 살아보았어요. 이제 저는 가족의 이름을 입지 않아요. 제가 제 손으로 제 마음으로 만든 삶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엔 조용히 웃으며 바느질을 하고 있는 민재 씨가 함께 있습니다. 서울은 여전히 여기에 있어요. 매운 음식, 반짝이는 간판들, 부드러운 방공기까지.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저도 여기에 있습니다. 온전히 자유롭게 진심으로 서울에서 만들어졌고 사랑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고 감사드립니다.